네, 안녕하세요. 치주 전문의 필립 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치아 이식, 이 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임플란트의 종류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 임플란트 역사에 대해서 잠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960년대에 그 브레너마르크라는 독일의 정형외과 의사가 치과에 쓰이는 임플란트를 발명한 이후에 그 브레너마르크 임플란트를 한 40년 넘도록 여러 종류와 또 수많은 임플란트 제조 회사 그리고 또 여러 디자인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임플란트는 거의 다 비슷한 원리와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다만 임플란트의 주 재료인 타이타니움의 이제 표면 처리 방식 그리고 멸균 처리 방식이 약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식약청 FDA에서 너무나 까다로운 그런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쓰이는 특히 사람 뼛속에 식립이 되는 임플란트 재료에 대한 의심이나 불안감은 줄여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워낙 많은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 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많은 임플란트 치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치료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수술 전문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들, 일반 치과 의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분별하게 임플란트 치료를 지난 10년, 15년 동안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제 생성되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 경쟁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은 의사들과 병원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 가격 절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해낸 것이 재료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임플란트 재료비를 낮추는 것인데 그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이렇게 우후죽순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 그 회사들끼리 또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의사와 환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치료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느꼈지만 이 가격 경쟁이 좀 심해지다 보니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예전처럼 자연 치아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좀 많이 부족해졌고 또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권유하는 의사와 병원이 너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예 하나로 그 임플란트 개수가 되겠는데 그 임플란트 이제 자연 치아를 상실한 이후에 임플란트를 아무래도 가격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임플란트 하나로도 충분히 이렇게 대체가 될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뭐 하나 더 두 개를 한다든지 세 개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더 개수를 늘리는 것도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또 마케팅 그 전략 중 병원끼리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쓰이는 것이 국산 임플란트와 수입 임플란트의 가격 차별화입니다. 여기서 수입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산이 되는 것인데 이제 워낙 까다로운 그런 그 절차를 밟기 때문에 비교적 검증된 이런 공정 과정과 이런 충분한 임상 실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임플란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산 임플란트가 오래된 연구 결과가 없다거나 생산되는 과정이 못 믿어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산 임플란트가 최근에는 모든 공정이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오히려 한국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생성됐던 그런 그 임플란트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품으로 변형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 제품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것 또한 전혀 아닙니다. 단지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의사나 병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무작정 국산 제품을 못 믿거나 수입품을 선호하는 환자들도 그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미국 한인 커뮤니티 사회에서는 이런 병원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형 병원이나 소위 말하는 프랜차이즈식 병원들은 한국의 비즈니스 모델로 현지에서 운영을 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처럼 이런 사회적인으로 이제 그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많은 병원의 임플란트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한인 병원에 비하면 상당히 비용이 낮으며 대부분 윤리적인 그리고 좋은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 재료보다는 임플란트 시술 받을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임플란트 시술이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는 치료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자의 실수로 인해 한순간에 이게 뭐 좀 잘못 치료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담은 모두 환자에게 돌아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임플란트도 다른 치료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관리도 필요하고, 각종 잇몸 질환이나 보철물의 문제로 재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치료를 하는 의사가 또 이런 같은 병원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 건가,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여러 의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큰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 프랜차이즈식 병원들에서는 의사들의 이적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주 옮기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수술 당시에 보았던 그런 환자의 독특한 그런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의사들한테 다시 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이나 먼 곳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초기에는 치료가 잘 돼서 문제가 없더라도 혹시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임플란트 주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거를 이렇게 잘 감안을 하셔서 주변에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너무나도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마치 마지막 치료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자연 치아를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최대한 자연 치아를 살려서 몇 년이라도 더 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장수를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일찍 자연 치아를 상실을 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겨서 임플란트를 뽑게 되고 또 다시 임플란트를 하고 그게 반복이 된다고 하면은 너무나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어려운 치료 방법일 수밖에는 없고, 무엇보다 고생을 하시는 것은 환자이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자연 치아를 몇 년이라도 더 오랫동안 보존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치료를 무슨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지
꼭 환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으시면은 다시 설명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으시면은 다른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